자, 저희가 이제 변동 대체 가격 거기 부분 해야 되죠. 자, 대체 가격 관련되는 거. 목표 일시성 기준에 따른 대체 가격 범위 고논의 앞에까지 간단히 했었죠.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들어가겠습니다. 대체 가격이라고 하면은 기업 내부에 사업부 사이에 거래가 일어났을 때 그 거래에 대해서 가격 결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사업부가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얘가 얘한테 준다. 그럼 여기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쪽을 이게 파는 쪽이야. 그래서 판매 사업부인데 우리가 얘기할 때는 공급 사업부 이렇게 부르고 갖다 쓰는 쪽 여긴 구매 사업부인데 우리가 얘기할 때는 뭐 수요 사업부 이렇게 얘기하는데 파는 쪽 사는 쪽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편해요. 그래서 얘네들 사이에 거래가 일어났을 때 그 거래에 대해서 가격을 결정해 준 거 요거를 트랜스퍼 프라이스 대체 가격 또는 이전 가격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 대체 가격은 물건 사고 파는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파는 쪽 입장에서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팔았으니까 얘는 수익이 되는 거고 사는 쪽은 비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체가 커지면 파는 쪽은 수익이 커지니까 성과가 좋아지는 거고 사는 쪽은 비용이 커지는 거니까 성과가 나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체 가격은 책임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업부 사이에 거래가 일어났을 때 성과 평가 목적으로 가격 결정해 주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서로 이해가 충돌되죠. 근데 기업 전체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기업 전체 입장에서는 여기 수익이 증가한 것만큼 비용이 증가하는 거니까 기업 전체 이익에는 영향이 없지. 기업 전체는 이익이 영향이 없다. 그래서 성과평가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다. 근데 이게 시장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인위적으로 우리가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대체가 결정할 때 고려할 기준이 크게 이론적으로 세 가지가 있었어요. 뭐뭐 있었죠? 목표 일치성이 다양성돼야 되고 목표 일치성이라고 하면 뭐야? 기업 전체 최적 의사결정과 개별 사업부의 의사결정이 서로 일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체가 결정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성과평가가 공정하게 될 수 있어야 된다. 각 사업부의 성과 공정하게 돼야 되고 요거는 평가하는 쪽 입장에서 성과평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동기부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각 사업부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율성이 있어야죠. 요게 이제 이론적으로 세 가지. 보통 미국 책들이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 교재들에 더 있는 게 재정가격 결정 기준. 이거는 정부의 규제가 있다면 그 규제의 테두리 내에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결정해 줘야 된다. 크게 이렇게 네 가지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런 기준 하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대책을 결정하는 방법에 원가 기준으로 대책을 결정하는 방법이 있고 시장가격부터 먼저 하죠. 시장가격 기준으로 대체를 결정하는 방법이 있고 원가 기준으로 대체를 결정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둘이 만나서 협상해서 가격을 정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 구체적인 대체 결정 방법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시장가격 기준을 했을 때는 목표 일치성, 성과평가, 자율성이 모두 충족되기 때문에 이론상 제일 바람직하다. 다만 단점으로 시장이 없다면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 근데 시장이 있다면 그러면 적용에 문제도 없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원가 베이스로 원가 일정에 마진 붙여가는 방식. 과거에 많이 우리나라 대기업이 썼던 방법인데 이렇게 하면 목표 불일치가 나타나죠. 어떤 상황이 되는 거야? 공급사업부는 원가가 많이 들어갈수록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원가를 절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과평가도 왜곡되고 공급사업부가 원가 많이 들어가서 경쟁력이 없더라도 거기에 맞이붙여주니까 마치 경쟁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고 원가 절감을 할 동기부여도 되지 못하죠. 절감의 동기부여가 없다. 오히려 원가가 늘어나야 나은 상태가 되는 거야. 다만 이걸 보완할 수 있는 방법 언제 보완된다 그랬죠? 표준 원가 정보나 예산 원가 정보를 쓰면 일부 보완이 된다 그랬어요. 표준이나 또는 예산 기준으로 하면 보완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자율성은 없지. 원가에 그냥 붙여가는 거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적용은 쉬워.
적용은 용이해서 요게 간단한 뭐 장점이라면 장점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협상 방법은 목표 일정 달성됩니다. 성과 평가가 되긴 하는데 뭐에 영향을 받는다? 협상력에 영향을 받죠. 여기는 협상력에 영향을 받는다. 그 다음에 자율성 있지. 그 다음에 적용은 얘네 둘이 만나서 쇼 보는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시간하고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적용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단점들이 있어서 요 정도는 외워놓으시라고 했어요. 이게 서술형으로 나오는 부분이야. 여기 대체가격에서.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론적인 얘기고, 이제 구체적으로 대체가격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요거 관련된 내용이 여기 1027페이지 목표 일시성 기준에 따른 대체가격 책정 범위, 여기 할 차례죠. 거기 그 뒷부분 좀 했는데 앞에 여기까지 좀 리마인드 하고 가야 되니까. 그러면 이 대체 가격의 범위 결정은, 이거는 그러니까 가격의 범위 결정이라 보니까 무슨 프라이스를 정하는 것처럼 생각이 쉬운데, 사실은 프라이스를 정하는 게 아니고 대체를 수락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구간을 정하는 거야. 응? 대체 수락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구간을 찾는 거다. 응? 우리 앞쪽에 관련원가 챕터에서는, 관련원가 챕터 기억해 보세요. 특별주문 수락할 거냐 말 거냐. 거기 대안이 두 개죠. 전체로 수락하거나 전체로 거부. 그러니까 그 두 대안 사이의 총액으로서의 증분 이익이 얼마냐. 이익이 플러스면 걔를 선택하는 거고, 마이너스면 안 하는 거고, 이렇게 우리가 판단했잖아. 그렇게 증분 이익으로 럼섬으로 분석할 수 있는 거는 대안이 두 개라서 가능한 거야. 얘와 얘 두 개. 근데 대안이 여러 개 있다면 각 대안별로 마지널하게 검토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내부 대체는 기업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거라 꼭 럼섬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야. 하나씩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마지널하게 한 단위당 의사결정해 줘야 돼. 그럼 여러분이 물건을 어디서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요즘 이제 안 가겠지만 뭐 예를 들어 용산 같은 데 가서 뭐 가전제품을 사려고 갔다. 그래서 뭐 TV를 하나 뭐 사려고 갔는데, 아니 모니터 하나 사려고 갔는데 가격을 물어봤다. 첫 번째 가격에서 가격을 물어봤어. 그럼 그때 뭐 예를 들어 10만 원, 5만 원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두 번째 가격부터는 그 5만 원이 뭐의 역할을 하는 거야? 5만 원에 사겠다야? 가 아니라 5만 원보다 싸면 사겠다. 내가 이걸 구매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가격 구간을 찾은 거야. 이것도 똑같은 거야. 이게 마지널하게 검토를 해야 되다 보니까 단위당 의사결정하는 구간을 찾아야 되는 거지. 예? 그래서 그걸 찾고 있는 거예요. 현재 여기서 하는 거는. 그래서 수요사업부 입장에서는 사는 쪽은 대체하기 비용이란 말이야. 어디 가서 물건 사는 거랑 똑같은 조건인 거야. 물건 살 때 기본적으로 뭘 검토해?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딴 데서 살 수 있는 금액 이상 안 주는 거죠. 그래서 수요사업부는 외부 구입 가격이 기본적으로 의사결정하는 기준값이야. 이거보다 싸야 하는 거야. 응? 일반적으로. 근데 예외가 하나 있죠. 이런 기업의 수요사업부는 지가 사가지고 소비할 목적이 아니라 사서 만들어서 팔 목적이니까 이거 만들어서 팔아서 남는 돈, 그 남는 돈이 혹시 구입 비용보다 적다면 이때는 안 해야 되는 거지. 그나마 한다면 남는 돈보다 싸야 하는 거죠. 그 남는 돈을 우리가 뭐라 부르는 거야? 지출 가능 원가, 이렇게 부르는 거죠. 지출 가능 원가. 응?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작은 거 이상 안 준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응? 그 다음에 파는 쪽 공급사업부는 여기 수요사업부 입장에서 최대 TP, 지급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이거고, 응? 이 금액 이상 안 준다, 이렇게 되는 거고, 수요사업부는 공급은 최소 받아내야 되는 금액, 이게 있는 거지. 물건 파는 쪽 입장에서 마음속에 뭐 있겠어. 이런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공산품 말고 시장 뭐 어디지 뭐 재래시장 활성화한다고 뭐 시장에 많이 가라 그러지만, 사실 거기 재래시장이라는 게 이 정확한 거래 금액이 안 적혀 있는 경우가 많잖아. 응? 그러면 뭐 내가 예를 들어 저번에도 뭐 어디 예를 들어 차에 타이어를 바꾸러 가야 돼. 응? 타이어를 바꾸러 가야 되는데 공식적으로 가격을 안 적어놨어.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얼마다 딱 얘기하면 그냥 깔끔하게 주고 싶은데, 분명히 이 사람이 어떻게 질렀을지 알잖아. 마음속에 있는 금액이 있을 거고
제가 흥정을 하면 까줄 거 생각해서 이만큼 불러놨을 거 아니에요. 응? 불러놓은 걸 가지고 내가 이거 뭐 요거 맞추겠다고 지금 이 사람과 더 논쟁을 해야 되나 뭔가 응? 난 별로 그런 걸 재밌어하는 사람도 아니고 딱 서로 중국어로 딱 사고 팔면 좋겠는데 그래서 좀 고민을 했지. 이걸 좀 뭐 좀 하려고 하다가 뭐 머리도 아프고 지금 바빠 죽겠는데 내가 지금 이거를 논쟁까지 해야 되나? 그래서 다음번에는 좀 내가 이번에 두 번째 왔으니까 다음번에는 좀 가격을 적정해 주라. 그러고 이제 주고 왔는데 그런 파는 사람들이 먹고 있는 마음의 가격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보다 이상이면 하겠다. 그걸 우리가 뭐라 부르는 거야? 최소 대차하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뭐 이상 얼마 이상은 받아야겠다고 마음 먹을 거냐. 우선 추가적으로 들어간 원가 이거는 받아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뭘 고려해야 돼? 파는 쪽 입장에서는 요걸 하느라고 딴 걸 못하게 된다면 걔도 받아낼 수 있어야지. 그걸 우리가 기회비용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기회비용은 유유설비 가지고 검토하지. 그 다음에 증분원가는 별다른 언급 없다면 당연히 변동원가 증분원가에 들어가는데 뭐는 좀 조심해야 돼. 변동 판매 관리비는 주의를 둬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유유설비 가지고 검토해서 유휴가 충분하면 기회비용은 없는 거고 유휴가 전혀 없으면 그러면 외부 판매 시에 단위당 공원이익이 기회비용이 되는 거죠. 응? 양시간 여기까지 했지. 응? 여기까지. 근데 이제 여기 사실 특별 주문하고 살짝 차이 나는 부분이 있어. 응? 여기 좀 덧붙여서 하는 거예요. 유휴가 부분 존재하면 요거는 뭐 약간 1차와 2차 중간쯤이야. 1차에서는 잘 안 나오고 2차라면 당연히 들어가는 뭐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데 그래서 뭐 1차 기준으로 하면 요 두 개만 우선 보셔도 상관없고 응? 근데 이제 유휴가 부분 존재하면 이 부분이 특별 주문하고 좀 차이 나는 부분이야. 어떤 거냐면 우리 내부 대체는 기업 내부적으로 하는 거잖아. 사업부 사이에. 그러면 얘네들은 수요가 원하는 대체 수량이 있을 때 공급은 꼭 그걸 대체해 줘야 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여긴 뭐가 가능하냐? 부분 수락이 가능하다고. 그리고 사실은 부분 수락이 더 최적 의사결정이야. 부분에서 수락하는 게. 그래서 유휴 부분은 유휴가 부분적으로 존재할 때 유휴 부분은 기회비용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노는 거 이상 받으면 돼. 그 다음에 부족 부분은 그거 하려면 외부 판매를 포기해야 돼요. 그걸 받아내면 돼. 에? 근데 문제에서 이제 이 부분적으로 존재할 때 어떤 언급이 있을 수 있냐면 분할이 안 된다. 요 조건이 들어가면 요때는 특별 주문하고 똑같아지는 거야. 전체를 수락해야 된다. 그러면 이때는 포기 수량에 단위당 공원이 곱하면 이게 총 기회비용이에요. 포기한 전체. 그거를 대체 수량으로 나누면 이렇게 하면 여기서 찾은 기회비용은 전체 수량에 대한 평균 기회비용이야. 얘는 평균 기회비용을 찾는 거고 이쪽 부분은 마지널하게 기회비용을 찾은 거예요. 이렇게 두 개를 좀 나눌 수 있어.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오늘 뭐 여기까지 설명하면 지난 시간에 너무 늦어질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렸던 거고 응? 자, 저 부분 좀 설명을 해야 돼서 거기 본문에 기업 전체 가기 전에 그 앞에 몇 번이냐면 거기 15-9번 1031페이지 그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5-9번
자, 거기 보시면 지금 공급사업부 입장에서 생산 능력은 1000개고 300원의 변동원가가 들어가서 판매 가격은 500원이야. 공급사업부가. 그러면 얘는 여기다 다시 그려보면 파는 쪽 공급사업부 입장에서 변동원가는 300원 들어가고 프라이스는 500원 받습니다. 그럼 외부에 팔면 하나당 얼마씩 남는 거예요? 200원씩이 남고 있는 상태였던 거야. 근데 얘를 이제 대체해 달라고 하는 거야. 내부에서 수요사업부가 대체를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몇 개를 대체받겠다고 됐냐면 수요사업부는 200개를 대체받겠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보면 이제 뭐 풀었던 내용이니까 200개를 대체받겠다. 그랬을 때 외부 판매가 첫 번째 외부 판매가 600개면 유휴는 어때요? 충분하지? 그럼 파는 쪽은 지금 얘가 200개 대체해달라고 하면 외부에 600개 팔고 있었고 생산력 1000개니까 400개 놀고 있었잖아. 그러면 파는 쪽 입장에서는 얼마 이상만 받아내면 되는 거야. 얘는 변동원가 300원 들어가니까 300원 이상만 받을 수 있으면 어차피 노는 걸로 300원 들여서 만들어서 주면 그 이상 받으면 공환이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공급사업부는 최소 TP가 증분원가 300원에 기회비용 빵이니까 300원 이상만 받으면 된다.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외부 판매가 1000개면 다른 조건은 바뀐 거 없고 외부 판매가 1000개다. 이러면 어때요? 이때 유설비가 전혀 없으니까 공급사업부 입장에서 최소 TP가 증분원가 300원에 딴 데 팔고 있었는데 못 팔게 되잖아요. 얘한테 대체하려면. 딴 데 팔면 얼마 남았어? 200원 남고 있었는데 못 남게 되니까 요 200원 남는 것도 받아낼 수 있어야지. 그럼 얼마 받아줘야? 500원은 받아내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요 세 번째 게 지난 시간에 안 한 거야. 외부 판매가 900개라면 자 이때는 어떻게 되겠어? 외부 판매가 900개 이게 유휴가 부분 존재하는 경우야. 외부 판매가 900개라면 자 이때는 어떻게 되냐? 현재 생산 능력이 1000개란 말이야. 외부에 900개를 팔고 있었어. 그래서 놀고 있는 게 100개가 있었어요. 100개. 근데 내부 대체는 지금 몇 개를 해달래? 대체는 200개를 해달라는 거지. 근데 이건 기업 내부 사이의 거래니까 꼭 200개를 다 수락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니야. 하나만 해도 되고 두 개만 해도 되고 각자 최적 의사결정을 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응?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럼 요 200개 내부 대체하는 부분이 말이야. 요 200개 대체하는 부분이 기회비용이 어떻게 되느냐. 기회비용이 유휴가 있는 100개는 여기 100개는 유휴죠. 유휴가 있는 100개는 기회비용이 있어 없어? 기회비용이 빵이죠. 유휴가 부족한 100개는 기회비용이 얼마씩 있는 거야? 유휴가 부족하면 요거 할 땐 딴 데 파는 걸 못 팔게 되잖아. 그럼 기회비용이 얼마씩 있어? 200원씩 있는 거잖아. 요건 한 단위당 200원씩 기회비용이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공급사업분 하나 더 만들 때 변동원가가 얼마 들어가? 여기에 기회비용이고 증분원가는 한 개당 얼마씩 들어가? 유의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내부적으로 들어가는 건 300원씩 들어가잖아. 그러면 공급사업부 입장에서 보면 노는 100개를 해주는 거는 어차피 뭘로 해주는 거야? 딴 데 못 팔고 놀던 거 해준 거 아니야? 그때는 얼마 이상만 받으면 돼? 만약에 얘가 내부 대체를 50개만 한다. 그럼 그 50개 노는 걸로 해주면
300원 이상만 받으면 파는 쪽 입장에서 공원이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는 게 이익을 증가시키는 거지. 하나당 하나하나씩 의사결정한다고 생각해봐. 지금 제가 하나 대체해 달래. 난 지금 100개 놀고 있어. 그럼 걔한테 뭐라고 얘기했어? 300원 이상만 줘라. 또 해. 오케이, 300원 이상. 100개까지는 300원 이상이면 돼. 근데 101개째를 얘기한 순간 어떻게 얘기해 줘야 돼요? 야, 근데 이건 좀 다르다. 어? 나 딴 데 팔고 있었는데, 팔아서 200원 남고 있었는데, 너 그냥 딴 데 가서 사고 난 그냥 바깥에 파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그러면 아니면 너한테 준다면 요 100개 넘어서는 이 부분은 중분원가 300원 말고 모두 받아내야 돼. 200원의 기회비용도 받아내야지. 이해되세요? 이렇게 의사결정하는 게 더 최적이라는 거야. 만약에 수요사업부가, 지금 아직 기업 전체 입장 안 했지만 수요사업부가 부품을 외부에서 400원에 사오고 있다. 400원에 사오고 있으면 수요사업부가 공급은 지금 여기는 얼마 이상이면 돼. 요 100개는 300원만 더 들어가면 되잖아. 그러면 제가 400원에 사오고 있는 걸 300원에 해결하면 이익이 커지는 거죠. 근데 이쪽 부분은 이거는 400원짜리 대체한다고 300원 비용 들어가고 200원 남는 것도 포기하게 되는 거니까 여기는 대체 안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적 의사결정은 항상 마지막하게 검토하는 게 최적이고, 실제 경영자면 당연히 마지막하게 검토하는 거야.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공부한 특별주문이 고민을 줄이려고 상황을 단순화시켜 놓은 거예요. 전체 수락 아니면 전체 거부로. 근데 내부 대체를 꼭 전체 수락해야 된다. 이건 맞지가 않잖아. 그래서 이건 마지막하게 검토해야지 맞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기회비용이 여기처럼 되는 거야. 유효가 부분적으로 존재하면 기회비용 없고, 그러니까 유효가 있는 부분은 기회비용 없고, 부족한 부분은 그때 팔 거 못 팔게 된 공원이익을 받아내야 된다. 상황 이해되세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분할할 수 없다, 이렇게 가정한 게 이게 특별주문이야. 특별주문하고 동일해지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요 200개 대체가 원래 최초 100개는 기회비용이 빵이고, 그 다음 100개는 기회비용이 200원씩 있는 건데, 이걸 자를 수 없으면 앞에 100개든 뒤에 100개든 상관없는 거지. 전체 관련해서 몇 개를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를 수 없으면 200개 관련해서 100개를 포기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분할할 수 없을 때는 이 100개분 기회비용을 전체 200개로 나눠서 평균화된 기회비용을 찾아야 되는 거야. 거기에 중분원가는 똑같이 얼마 들어가? 중분원가는 300원. 기회비용은 평균화된 기회비용으로 찾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찾으면 요거 얼마 나오겠어? 요거는 이렇게 계산해 보면 중분원가 300원에 분할할 수 없다야. 이건 분할 안 되면 요 200개 전체와 관련해서 몇 개를 포기한 게 된 거야? 100개를 포기한 거죠. 100개에 200원 하면 이게 총 기회비용, 이 전체인 거야. 이거 총 기회비용을 200개로 나누면 이건 뭐야? 요 평균 기회비용을 찾은 거라고. 한 개당 평균. 그럼 한 개당은 얼마 나와요? 100원. 여기가 100원씩인가? 그러면 얼마 이상 받으면? 400원 이상 받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200개 다 하면 결국 100개, 100개분 포기하는 거잖아. 100개 200 곱하면 2만 원의 공원이익을 포기하는 거야. 근데 2만 원의 공원이익을 포기하는 게 마지막하게 계산하면 최초 100개는 전혀 포기한 게 없고, 그 다음 100개는 하나당 200원씩 손해본 건데, 분할할 수 없으면 어쨌든 그 200개 전체 관련해서 2만 원 손해본 거니까 한 개당 평균적으로 100원 정도 손해본 거다. 100원씩 더 받아내면 요 파란 부분의 면적이 얼마 나와서 2만 원 나와서 100개분 공원이익 포기한 걸 커버하고 손해 안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분할할 수 없다면 이렇게 평균 기회비용을 찾는 거야. 근데 사실 최적은
마지나하게 검토하는 거야. 마지나하게. 그래서 이 특별주문에서 유유설비가 부분적으로 존재하면 내비두면 경영자는 어떤 의사결정을 해? 최적 의사결정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럼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 최적 의사결정을 하면 당연히 어떻게? 부분 수락할 수 있다고 놓고 판단할 거고, 그래서 기회비용을 증분으로 하는 게 더 최적이에요. 근데 분할할 수 없다 그 말이 나오면 요 평균 기회비용으로 집어넣어 가는 거야. 그리고 특별주문은 조건상 우리의 그 교과 과정의 조건상 뭘로 맞춰놓은 거야? 분할할 수 없는 상태로 맞춰놓은 거야. 이해되세요? 그래서 대체 가격이 여기 들어가 있는 이유가, 아주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관련 원가 분석을 할 때는 기회비용을 저렇게 럼썸으로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균 기회비용밖에 안 찾아. 특별주문 논의를 할 때 분할할 수 없다잖아. 근데 그게 경영자가 접하는 실제 상황은 아니거든. 그래서 그 실제 상황에 해당되는 마지나란 기회비용을 검토하는 걸 공부하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특별주문에서 해버리면 럼썸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거기까지 넣어버리면 너무 어려우니까. 미국 미국 대학교 다니는 친구들 입장에서, 그래서 커리를 짤 때 뒤쪽으로 뺀 거야. 그래서 이 대체 가격 쪽에서 마지나란 기회비용을 검토할 수 있게 이렇게 넣어놓은 거야. 근데 이게 까다롭다 보니까 1차 문제는, 문제 이제 객관식 보시면 1차 문제는 최소 대체 가격인데 유효가 부분적으로 존재할 때 분할할 수 없단 말을 끼는 경우들이 더 많아. 그 말을 끼면 뭐랑 똑같아져? 특별주문하고 똑같아지는 거야. 근데 그 말이 없다, 분할할 수 없다, 뭐 말은 이제 돌려 말해요. 전량을 대체해야 된다. 아니면 수요사업부가 전량을 구입하든가 전량을 대체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의 말로 분할할 수 없다는 조건이 들어가면 밑으로 가는 거고, 그런 말이 없을 땐 위로 하는 거야. 응? 마지나하게. 이게 최적이니까. 가끔 보면 왜 별다른 얘기가 없는데 증분기회비용을 찾는 거냐? 응? 이유는 그게 최적 의사결정이니까. 해보면. 자, 그게 무슨 얘기인지는 이제 기업 전체 입장을 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 자, 그래서 정리하면 공급사업부, 파는 쪽, 수요사업부 두 가지가 있으면 사는 쪽, 수요사업부는 뭐 이상 안 줘? 사는 쪽 수익의 비용이에요. 대체 가격이. 사는 쪽이야. 물건 사고 판다고 생각하면 돼. 물건 사는 애야. 이 가격은 뭐야? 구입 가격이죠? 비용이잖아. 클수록 좋아, 작을수록 좋아. 작을수록 좋은데 이거 이상 못 주겠다가 있는 거지? 그 이하여야 내부 대체를 하겠다. 뭐 이상 안 준다? 뭐 이하여야? 외부 구입 가격 이하여야 대체하겠다. 최대치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예외가 하나 있다. 뭐 지출 가능 원가가 외부 구입 가격보다 작아지면 어쩔 수 없이 지출 가능 원가 이상 못 준다. 여기 걸리는 거고. 파는 쪽 공급사업부는 뭐는 기본적으로 받아내야 돼. 그거 하느라고 추가적으로 들어간 거 있으면 그거 받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는 게 있다면 기회비용도 얻어내야 되는데, 기회비용은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최적은 마지나하게 검토하는 거다. 근데 분할할 수 없다는 조건, 전체를 수락하는 조건이 있으면 평균 기회비용 찾아줘야 된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지난 시간에 안 했던 거, 거기 1033페이지 모표일성에 따른 기업 전체 이익 효과, 이거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기업 전체 이익 효과는 이 최소 대차액과 최대 대차액 찾은 거를 함께 표시하면 돼. 응? 함께 표시한다는 뜻은 뭐냐? 뭐 기계적으로 보면 그냥 구간을 정하는 건데, 의미는 여기가 0이다. 이렇게 하면 누구 입장이에요? 0이 좋은 것, 공짜가 좋은 애가 누구야? 사는 애, 파는 애. 사는 애, 응? 구매사업부, 수요사업부야. 그럼 여기가 최대 TP예요. 응? 사는 애가 줄 수 있는 최대치. 그러면 이쪽 구간의 의미가 뭘까? 이게 사는 애가, 수요사업부가 대체를 수락할 수 있는 가격 구간이야. 이가 이해하면 내부 대체 의사결정을 하겠다. 이익이 늘어나니까. 이쪽으로 가면 사는 애 입장에서 증분 이익이 생기는 거야. 해당 단위에. 이해되세요? 이렇게 하면 누구 입장이야? 클수록 좋은 애. 파는 애. 그럼 요 값이 뭐겠어요? 파는 애가 최소 받아내야 되는 금액. 최소 대체 가격이야. 그럼 파는 애 입장에서 이 부분이 뭐겠어? 파는 애가 공급사업부가 내부 대체를 했을 때 이익이 늘어나서 대체를 수락하는 구간이라고. 공급은 이거 이상이면 대체했을 때 이익이 커져. 그래서 대체 의사결정을 할 거고, 수요는 이거 이하면 비용이 작아져서 이익이 늘어난다고.
그래서 이렇게 함께 표시해서 놔두면 양쪽이 동시에 수락할 수 있는 구간이 존재하죠. 그럼 내비두면 얘네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서 흥정해서 협상을 해서 요 사이에서 대차가 결정되겠지. 요 사이에서 대차가 결정되면 파는 애는 최소 받아내야 되는 금액보다 비싸게 받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 요 차이만큼 공급사업부의 이익이 커질 거고, 사는 애는 최대 줘야 되는 금액보다 싸게 산 거니까 요 차이만큼 수요사업부의 이익이 증가하겠지. 그리고 기업 전체 입장에서도 이 차이만큼 기업 전체 이익이 증가하게 되는 거야. 함께 표시하면, 자, 거기 이제 15-10번 그거 한번 읽어보시고. 자, 기업 전체 입장에서 자료가 나오면 거기처럼 되게 많아요. 자료가 수요사업부 입장과 공급사업부 입장의 자료가 모두 다 섞여 나오는 거야. 응? 그래서 대차가격 논의를 할 때는 가능한 머릿속에 요 그림 상황을 외워놓는 게 좋아. 응? 수요 공급이 다 나오기 때문에 기업 전체 입장 얘기하면. 자, 뭐 수요사업부 입장부터 하면 수요사업부 입장에서는 검토할 게 두 개 있죠. 사는 쪽 뭐뭐 검토해야 돼. 첫 번째, 외부 구입 가격. 그래서 대차용 문제에서 외부 구입 가격이란 말이 나오면 수요사업부 입장이라고 보면 돼요. 공급사업부 입장에서 외부 구입이 들어간 문제는 아직까지 없었어. 국내 책도 그렇고 미국 책도 그렇고. 그 다음에 검토할 게 하나 더 있죠. 수요사업부 뭐가 있어요? 두 번째는 지출 가능원까지. 요 두 가지 중에 작은 거 이상은 안 준다. 응? 그 다음에 파는 쪽은 우선 첫 번째 검토할 거 변동원가 검토해야 돼. 변동원가 검토하고, 두 번째는 외부 판매 시에 공헌이익이 얼마였는지 요걸 검토하는데, 얘를 넣을지 말지 뭐에 따라 달라져? 유설비 존재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이 포맷이 머릿속에 좀 외워져 있어야 돼. 영향 주는 게 여러 개니까 아예 그림체 외우시는 게 더 편할 거야. 자, 그럼 자료 읽어보면 요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야. 수요 공급 쪽의 입장이 다 섞여서. 자, 그랬을 때 X는 수요의 공급이에요. 앞에 게 파는 쪽, 뒤에 게 사는 쪽. A, B 하면 A가 공급, 가나 하면 가가 공급이야. 부품사업부는 공급사업부야. 부품을 주면 걔를 가지고 가공해서 최종 제품을 만들 테니까. 그래서 부품사업부라고 나오면 공급사업부라고 보시면 돼. 별다른 언급 없이 부품사업부, 제품사업부 나오면 부품이 공급. A, B 나오면 A가 공급. 여긴 X, Y니까 X가 공급이에요. 자, X 공급사업부 입장, 거기 자료 보시면 공급사업부는 변동원가가 300원 들어갔고 가격은 500원 받아. 한 단위당 공헌이익이 얼마씩 있어요? 200원씩 있어요. 그러면 200원씩의 단위당 공헌이익을 받아내야 될지 말지는 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유설비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여기 보면 X사업부 공급사업부의 생산 능력이 1000개인데 외부 판매 몇 개 하고 있어요? 600개 하고 있죠? 유설비가 얼마 있는 거야? 400개 유설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부 대체는 몇 개를 하고 싶어? Y사업부는. Y사업부의 생산 능력이 200개니까 Y사업부는 200개만 대체받고 싶은 거야. 근데 유설비가 400개 있어. 그럼 유설비는 충분하니까 기회비용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 공급사업부 입장은. 맞아? 그 다음에 수요사업부 입장은 외부 가격이 거기 나와 있는 게 얼마예요? 문제 안 해. 외부에 사오면 얼마 주고 사올 수 있다고 돼 있어. 450원. 문제 읽다가 외부 구입이라고 나오면 수요사업부 입장이라고 보면 돼. 450원에 사오고, 수요사업부는 400원 들여서 1000원 받고 팔죠? 한 단위당 지출 가능원가가 얼마씩 있는 거야? 600원씩 있는 거죠. 그럼 외부에서 구입하면 지금 450원에 구입할 수 있고, 여기 변동원가가 400원 들어가서 가격은 1000원을 받으니까 지출 가능원가는 600원이야. 그러면 여기 수요사업부 입장만 놓고 보면 내부 대체가 없다면 수요사업부는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 외부에서 얼마에 사다가 450원에 사다가 이거 가공해서 팔면 얼마 남았죠 지금? 600원 남는 거잖아. 600원 남는데 450원에 사왔으니까 450원에 사와서 가공해서 팔면 얼마 남고 있었어?
150원이 남고 있는 게 대체 전 기존이야.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응. 그래서 수요사업부 입장에서 최대 TP 이걸 찾으면 월급가격 450원, 지출관원가 600원인데 얘가 작잖아? 외부입이 작잖아? 그러면 기존 상황은 뭐냐? 450원에 사다가 가공해서 팔아서 600원 남길 수 있으니까 이 차이로 150원을 남기고 있는 상태가 기존이야. 그 상태에서 내부에서 준다면 얼마 이상 안 준다? 450원 이상은 못 주겠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는 둘 중에 작은 거 450원 이상 안 준다. 자, 그다음에 파는 쪽 공급사업부의 최소 TP는 지금 이 문제 같으면 증문원가 300원이고 기회비용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얼마 이상만 받으면 돼? 300원 이상만 받으면 되는 거지. 그럼 파는 쪽은 공급사업부는 300원을 넘기면 내부 대체를 했을 때 이익이 증가하는 거야. 여기가 공급사업부가 수락할 수 있는 대체 구간이야. 수요사업부는 얼마 주고 사고 있었어? 450원 주고 사고 있었으니까 450원 이하면 수요사업부는 이익이 커지죠. 더 싸게 사는 거니까. 그럼 여긴 이렇게 되니까 두 사업부가 모두 수락할 수 있는 구간이 여기서부터 어디? 300부터 450 사이잖아. 그럼 이 경우 내비두면 자율성을 부여하면 대체가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서로 이익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둘이 흥정하면서 대체가 일어나겠죠? 대체가 일어나면 기업 전체 이익은 얼마가 커진다? 150원이 기업 전체 이익이 커지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다음 질문. 만약에 대체 가격을 400원으로 결정했다. 그러면 양쪽 사업부의 이익은 얼마씩 커져? 파는 쪽은 얼마 이상이면 됐어? 300원 이상 받으면 되는데 지금 얼마 받아요? 400원 받으면 파는 쪽은 이익이 100원 커지는 거야. 사는 쪽은 얼마에 사고 있었어? 450원에 사오던 거를 400원에 사면 50원 이익이 커지는 거지. 요 기업 전체 이익 효과를 대체 가격에 따라서 양쪽 사업부가 나눠 가지는 거야. 다음 질문. 그러면 대체 가격을 얼마로 결정하느냐는 기업 전체 이익에 영향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대체 가격은 뭐냐? 양쪽 사업부가 나눠 가지는 금액만 결정해 주는 거야. 이 경우에 기업 전체 이익은 항상 150원 증가야. 자,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대체 가격을 500원으로 결정했다. 500원으로. 기업 전체 이익은 얼마 커져? 대체 가격은 기업 전체 이익에 영향이 있다 없다? 없어요. 기업 전체 이익은 여전히 150원 늘어나는 거야. 기업 전체는. 근데 각 사업부가 나눠 가지는 건 다르지. 여기 사는 애는 얼마에 사고 있었어? 450원에 수요사업부는 사고 있었는데 지금 얼마에 주겠대? 500원에 그걸 사오면 남보다 못한 거죠? 수요사업부는 얼마 손해야? 450원에 사오던 걸 500원 사면 50원 손해 아니에요? 공급사업부는 300원 증문원가 들어갔는데 500원 받으면 얼마 이익이야? 200원 이익이지. 공급은 200원 이익 플러스 수요는 50원 이익 감소. 기업 전체 이익은 계속 150원이야. 다음 질문. 가격이 높아질수록 누가 좋아? 이게 사실 고민거리가 아니거든요. 물건 사고 팔아. 여기 물건 사. 비싸지면 누가 좋아? 파는 애가. 싸지면 사는 애가. 비싸지면 공급이 좋아지는 거고 싸지면 사는 애, 수요가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가격이 얼마로 움직이든 기업 전체 이익은 얼마 커져? 150원 커져. 그래서 기업 전체 이익 효과를 찾을 때는 대체 가격은 쓰는 게 아니야.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면 헷갈리게 하려고 줘. 대체 가격은 얼마다. 그럼 그건 최소 최대 대체 찾을 때 쓰는 게 아니야. 그건 언제 쓰냐? 각 사업부가 나눠 가지는 거 찾을 때만 쓰는 거고 기업 전체 이익 효과는 최소 최대 찾아서 그 차이로 찾으면 돼.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커질수록 누가 좋아진다? 파는 애가. 상식적인 얘기잖아. 싸질수록 사는 애가. 응? 자, 근데 지금 요 두 번째 제가 적은 요 상황, 요 밑에 상황이면 말이야. 여러분이 사는 애면 이거 하겠어 안 하겠어? 딴 데 사면 얼마 주고 사와요?
450원에 주고 사오는데 얘는 얼마에 주겠대 지금? 500원에 주겠대 내부에서. 그럼 얘한테 해 안 해? 안 하겠죠? 이거 뭐냐면 목표 불일치 상태야. 기업 전체 입장에서는 내부 대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요 사업은 대체를 안 하겠지. 목표 일치성을 달성하지 못한 대체하기 범위야 여기는. 여기도 목표 불일치죠. 여기 누가 안 하겠어 이번엔? 공급이 안 하겠지.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 목표 일치성이 달성되는 대체 가격의 범위는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해. 그럼 얼마부터 얼마 사이? 300부터 450 사이가 목표 일치성이 달성되는 대체 가격의 범위지. 여기까지 논리 이해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업 전체 이익 효과를 찾을 때는 수요 사업부 입장에서 최대 대체 가격, 공급 사업부 입장에서 최소 받아내야 되는 금액, 그걸 함께 표시해 봤을 때 양쪽 사업부가 동시에 수확할 수 있는 구간이 있으면, 흥정의 여지가 있으면, 그러면 내비두면 거래가 일어나고 기업 전체 이익은 그 차이만큼 증가한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체 가격 논의를 하다 보면 전체 왁구가 잘 머릿속에 안 떠올라. 전체 구조가. 응? 그래서 이거 기업 전체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내부 대체는 말이에요. 기업 전체 입장에서 보면 뭐냐면 지금 여기 문제 상황이면 외부에서 얼마 주고 사오던 거를 450원 주고 사오던 거를 300원 들여서 만들어서 내부에서 생산해 갖고 받는 거죠. 내부 대체는 개념상 뭐냐면 부품의 자가 제조 의사결정이야. 사오던 걸 만드는 의사결정이에요. 기업 전체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여기가 파는 쪽, 여기가 구매, 판매를 우리가 공급사업부, 사는 쪽을 수요사업부 이렇게 부르는 거죠. 여기가 전체라고 하면 이익 관점에서 이익이 늘어나는 이펙트는 플러스, 줄어드는 이펙트는 마이너스로 적으면 부품 내부 대체는 기업 전체 입장에서 뭐라고? 사오던 걸 만드는 거야. 그러면 사오는 걸 만들면 사오던 비용, 외부 구입 비용은 절감되겠지. 외부 구입 가격은 감소돼요. 만들면 되니까. 그럼 외부 가격이 지금 얼마였어? 450원. 그 준 것만큼 이익은 커져 작아져? 외부 구입 비용이 줄면? 증가죠? 그 다음에 얘를 내부에서 만들면 변동원가는 늘어나겠지. 변동원가가 얼마 증가해? 중분원가 300원이잖아. 이해되세요? 그래서 직접 만들어서 얼마가 절감되는 거야? 150원의 원가 절감 효과가 있는 거야. 이걸 하느라고 우리가 포기하는 거는 현재 이 문제는 있어요, 없어요? 없지. 기회비용 빵이니까. 그럼 기업 전체 이익은 150원만큼 커지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근데 이거를 이제 각 책임회계에서 사업 분류별로 나눠보면 이 외부 구입 가격의 감소는 누가 가져가? 공급과 수요 중에. 수요가 450원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거야. 요 증분원가 300원은 누가 부담해? 수요와 공급 중에. 공급이 300원을 부담하는 거야. 그 다음 여기는 다행히 기회비용은 없는 상태죠.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우리가 대체 가격을 결정해서 거래에 대해서 가격을 넣어줘야 돼. 그러면 사는 쪽은, 수요사업부는 외부 구입 가격 절감한 450원의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대체 비용으로 얼마 이상 안 주겠어? 450원 이상 안 주는 거고, 공급은 증분원가도 부담하고 기회비용도 부담하니까 대체 수익으로 그 두 개 합계 이상은 받아내야 되는 거지. 근데 기업 전체 이익에는 대체 가격은 영향을 주지 않는 거야. 이해되세요? 기업 전체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기업 전체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보는 거야. 450원에 사오던 거를 300원에 만들어서 150원 절감한 거야. 그걸 절감하느라고 포기하는 거랑 비교하는 거라고. 우리가 관련 원가 찾는 방식으로 보면. 근데 그 중에 이 관련 항목 중에 기업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관련 항목이 수요와 공급에 찢어져 있는 거야.
기업 내부적으로는 450원에 사오던 걸 300원에 만들어서 150원 절약했다는데 그 중에 450원의 외부입 가격 절감 효과는 수요가 다 가져가고 300원의 직무원가는 공급이 다 부담하니까 수요는 대체 비용으로 이거 이상 안 주는 거고 공급은 300원 부담했으니까 그것도 받아내고 기회비용이 있다면 합친 것만큼 받아내 줘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기업 전체 입장에서 이게 두 개 관련 항목 그걸 안 하고 포기하는 얘가 기회비용. 근데 기업 내부적인 관련 항목이 수요 공급으로 좀 찢어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파는 쪽은 사는 쪽 얼마에 사오던 거야? 450원에 사오던 거야. 파는 쪽은 얼마에 만들어? 300원에 만든다고 걔를. 그럼 기업 전체 관점에서 보면 450원 절감하고 300원 비용 증가해서 150원 이익 증가 효과가 있는 거야. 걔를 할인하고 포기하는 거, 외부 판매 포기하는 기회비용 이렇게 검토하는 건데 이 기업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관련 항목이 수요와 공급으로 찢어져 있단 말이야. 외부 비용 절감 효과는 수요가 다 가져가고 직무원가는 공급이 다 부담하고 기회비용도 공급이 다 부담하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최소 대체 가격, 최대 대체 가격은 저 관련 항목을 개별 사업부 입장에서 본 거고 기업 전체 입장에서 보면 부품을 자가 제조해서 절감하는 거랑 그걸 하느라고 포기하는 기회비용을 비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응? 자, 여기 같으면 지금 대체를 해야 되는 거죠. 현재 문제 상황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5-11번 1039페이지 그 문제 상황 읽어보세요. 자, 거기 보시면 앞에랑 다른 건 뭐야 이번에는 1039페이지 위에 유설비가 없는 거야. 전량 외부에 파는 거야. 그러면 수요사업부는 다를 게 없죠. 수요사업부는 딴 데서 얼마 주고 사오던 거야. 450원에 사오던 거를 내부 대체한다면 그 이상 안 준다지. 근데 공급은 증분원가도 있는데 이번에 유설비가 없기 때문에 뭐도 받아내야 돼. 기회비용도 받아내야 되죠. 기회비용 얼마씩 있었어. 200원 남는 것도 받아내야 되니까 500원 이상은 받아내야 된다. 이렇게 되겠지. 거기 문제 상황이면 이해되세요? 거기 1039페이지 청결 외부에 팔고 있는 상태라면 맞아? 자, 그럼 여기서 요걸 이제 함께 표시해 보죠. 그러면 수요사업부는 얼마 이상 안 준다? 수요사업부는 450원 이상 안 준다. 공급은 얼마 이상 받아야 된다? 공급은 증분원가 300원에 기회비용 200원까지 합치면 500원 이상은 받아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둘이 만나서 숍을 보려고 하는데 사가는 애는 마음속에 얼마 이상 안 주겠다고 생각하고 협상하러 온 거야. 450원 이상 주지 말아야겠다 이러고 와서 앉은 거고 파는 애는 얼마 이상 받아내야겠다고 와서 앉은 거야. 500원 이상은 받아야겠구나 이러고 이제 둘이 앉아서 마주보고 커피를 마시고 있는 거지. 패는 안 까고. 얘네들이 나중에 패 까봐야 결론이 날까? 둘 다 수락할 수 있는 구간이 없잖아. 근데 이 중간에서 만약에 대차가 결정된다. 대차를 470원으로 정했다. 그럼 양쪽 사업부의 이익은 증가야 감소야? 감소죠. 수요는 450원보다 비싸게 사오는 거고. 이렇게 함께 표시하면 이걸 우리가 TP라고 하는데 TP는 우리가 물건을 거래하는 가격이야. 사는 애 입장에서는 수익이야 비용이야. 비용이고 파는 애는 수익인 거야. 그러니까 제3의 어떤 프라이스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물건 가격이야. 사는 애는 비용, 파는 애는 수익. 요게 사는 애, 비용. 450원 비용 이상 못 주겠다. 요게 파는 애, 500원 이상 수익은 받아내야겠다. 근데 450원보다 비싸게 산 거지. 수요사업부는 요 차이만큼 이익이 줄겠지. 비싸게 샀으니까. 파는 쪽은 요 차이만큼 이익이 줄겠죠. 500원 받아내야 되는데 지금 얼마밖에 못 받아. 470원밖에 못 받으면. 그럼 이렇게 되면 기업 전체 입장에선 이익이 증가다 감소다. 감소야. 응? 내비둬도 거래가 일어나지 않을 거고 이걸 억지로 거래시키면 기업 전체 입장에서 50원 손해라고. 이해되시죠? 그 다음 이거를 이 방식으로 기업 전체 입장에서 보면 어느 부분만 바뀌면 되냐면 450원에 사오던 걸 얼마에 만드는 거예요? 300원에 만들어서 150원 절감하는 건 똑같아. 근데 이 150원을 절감하느라고
딴 데 팔아서 얼마 남는 걸 포기해야 돼. 수요가 딴 데 팔고 있었으면 얼마 남았어? 200원 남는 걸 지금 포기하는 거란 말이야. 이걸 우리가 관련원가 분석으로 항목을 다 적으면 관련원가, 관련수익, 기회비용 이 두 가지 개념이 있었죠. 기업 내부적으로 내부 대체 자체를 통해서 얻는 건 150원인데 그걸 하느라고 200원 남는 걸 포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익 효과는 어떻게 되겠어? 50원 손해지. 응? 이렇게 보면 어떤 이펙트가 있는지 정확하게 보이죠. 450원에 사오던 거를 300원에 만들어서 150원 원가 절감했는데 150원 절감하느라고 200원 남는 걸 못하게 되니까 200원 기회비용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이익은 50원 손해다. 이 항목이 다 보이잖아. 근데 이렇게 보면 이거는 뭐만 보이냐면 요 맨 밑에 칸만 보이는 거야. 그냥 증분이익은 50원이다. 이것만 보이지 항목이 뭔지 컨셉이 잘 안 잡혀. 최소 최대 대체 가격으로만 놓고 보면. 그래서 개념이 어떤 항목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좀 더 명확하게 아시라고 적는 거야. 우리 2차로 갈수록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래서 원래 관련 항목은 요 두 개야. 요게 관련 항목이고, 관련 원가, 여기가 기회비용이잖아. 관련 원가, 관련 수익, 기회비용 합쳐서 증분이익 찾는 거잖아. 이론상은. 그러니까 기업 전체 내부적으로 보면 기업 내부적으로 요걸 해서 얻는 건 150원인 거야. 근데 그걸 하느라고 기회비용이 200원 있어서 50원 손실이야. 이해되세요? 전체 상황? 근데 그 중에 수요사업부는 뭘 가져가? 어떤 효과만 가져가? 수요사업부는 관련 항목 중에 외부 구입 절감 효과만 수요사업부가 떼어서 가져간 거야. 관련 항목을 다 가져가지 않고 외부 구입 절감 효과만 가져갔으니까 비용으로는 그 이상 안 주는 거지. 그다음에 공급은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것 중에 증분원가, 관련 항목 중에 증분원가를 부담하고 기회비용을 부담하니까 그 두 개 합친 거 이상은 받아내야 된다. 이렇게 된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대체 가격은 여전히 기업 전체 이익에 영향이 있어 없어? 없는 거고 기업 전체 이익은 대체과 상관없이 일정하게 발생하고 공급은 증분원가에 여기 기회비용이 200원 있으니까 두 개 합친 500원 부담하니까 그 이상 받아내야 되고 수요는 외부입 가격 절감 효과만 가져가니까 비용으로는 그 이상 안 줄 거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최소 대체額, 최대 대체額표시하면 이렇게 표시되는데 지금 이 문제 같으면 450원, 500원 여러분이 개념적으로 좀 더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어떻게 생각해야 개념적으로 제일 정확한 거냐면 수요사업부는 외부에서 사오면 얼마 주고 사올 수 있어? 450원 주고 사올 수 있으니까 이게 비용 부담 최대야. 얘를 외부 구입하면 450원 절감할 수 있는 거야. 수요사업부도 450원 절감할 수 있고 기업 전체도 450원 절감할 수 있어요. 요걸 하느라고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씩 있어? 300원이 추가적으로 들어간 증분원가야. 그래서 내부 대체 자체로 얻는 이익 효과는 150원이 있는 거야. 관련 항목 기준으로 이익 증가 효과를 찾으면. 근데 이걸 하느라고 얼마의 기회비용을 우리가 부담해야 돼? 200원의 기회비용을 부담해야 돼요. 근데 그 200원의 기회비용을 누가 가져가? 공급이 가져가? 수요가 가져가? 누가 부담해? 공급이 부담하잖아. 그래서 200원의 기회비용을 공급이 부담하니까 공급 쪽 가격에 얹어서 500원 이상은 받아야 된다. 그래서 기회비용이 200원이 있는 거야. 그래서 순액으로 50원 손해예요. 관련 항목을 다 표시하면 요 내부 대체로 150원 이익 증가 효과가 있는데 그걸 하느라고 200원의 기회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50원 증분 손실이 생긴 거라고. 근데 이렇게 표시하면 관련 항목 전체가 얼마인지, 그래서 기회비용이 얼마라 최종적으로 이익 효과가 얼마인지가 안 나오고 맨 밑에 칸 증분이익만 표시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항목이 잘 안 떠오르는 거야.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라서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관련 항목 기준으로 기업 내부적으로 발생한 거랑 기회비용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맞고 알면서 사업부 입장에서 바라본 게 되는 거야. 기계적으로 저기다 넣은 게 아니라. 자, 다시 한번 딴 데서 얼마 주고 사오던 거야? 450원에 사오던 거를 만들면 지금 얼마에 만들어? 300원에 수요가 공급이 만들 수 있잖아. 수요가, 그러니까 입장은 수요사업부, 공급사업부, 기업 내부적으로 보면
수요사업부가 450원에 사오던 거를 공급이 300원에 만들 수 있어요. 그럼 내부 대체로 얼마를 절감할 수 있는 거야? 150원을 절감하는데 그걸 하느라고 딴 데 팔아서 얼마 남는 걸 포기해야 돼? 200원 남는 걸 포기해야 되니까 50원 손해야. 근데 그 중에 그 관련 항목 중에 수요사업부는 하나만 떼어서 가져간다고. 뭐만 떼어서 가져가? 외부 구입 비용 절감 효과만 수요사업부가 떼어서 가져가니까 대체 비용으로 그 이상 안 주는 거고, 공급은 뭘 부담해야 돼? 중분원가도 부담하고 기회비용도 부담하니까 그 합계 이상 받아내야 되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제가 얘기한 게 명확하게 이해됐으면, 지금 질문 좀 어려울 수 있어. 잘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지금 내부 대체를 했을 때 기회비용이 얼마야? 내부 대체를 했을 때 기회비용이. 이 문제에서 내부 대체를 했을 때 기회비용이 지금 얼마야? 200원 남는 걸 포기한 거죠. 외부 판매 공원이 200원. 내부 대체 시 기회비용이 200원이야. 응? 외부 판매 시 기회비용은 얼마야? 근데 좀 질문이 어렵다 그랬잖아. 이 이체감은 이거 서로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 외부 판매로 가면 내부 대체에서 150원 절감하는 걸 포기하고 200원 남는 쪽으로 옮겨가는 거야. 외부 판매를 통해서 200원을 얻고 그걸 하느라고 기회비용이 내부 대체를 통한 절감 효과 150원이 기회비용이라고. 그래서 외부 판매 시의 증분이익은 얼마 나와야 돼? 50원이지. 내부 대체 시의 증분이익이 마이너스 50원이니까 외부 판매로 가면 증분이익이 플러스 50원 나와야 되잖아. 얘네 둘이 서로 기회비용이라고. 1차는 얘만 기회비용으로 보여요. 2차는 내부에서 대체하다가 외부 판매로 가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서로 기회비용이야. 그래서 요거까지 이해해 놓으면 제일 명확한 거라. 응? 그러니까 외부 판매 시에 지금 여기서 외부 판매를 선택하면 내부 대체 안 하잖아. 내부 대체하지 말아야죠. 그럼 결국 뭘 한다는 거야? 외부 판매한다는 거 아니야. 외부 판매하면 이익이 얼마 커지는 거야? 내부 대체하는 거에 비해서 50원 커져야 되죠. 50원. 내부 대체했을 때 50원 손해면 외부 판매하면 50원 커지는 거 아니야. 외부 판매하면 200원 얻잖아. 그걸 얻느라고 얼마 남는 걸 포기해? 150원 절감하는 걸 포기하는 거니까 기회비용은 150원이야. 외부 판매 시에. 외부 판매 시에는 200원이 관련원가 관련수익. 그거를 얻는 거. 그 다음에 기회비용 150원. 그래서 증분이익은 플러스 50원. 내부 대체 시에는 기회비용이 200원. 그 다음 마이너스 200원. 그 다음에 내부 대체로 얻는 건 플러스 150원. 그래서 마이너스 50원.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게 서로 기회비용이라고. 그래서 이 왁구를 좀 머릿속에 가지고 계셔야 돼. 항목이 지금 관련 항목으로 보면 물론 이제 여기 지출간 원가로 걸리면 좀 다른 얘기가 있는데 그건 완전 2차형이라 지금 얘기 안 하겠고, 항목이 3개야. 수요사업부는 외부 구입 가격 절감한 거야. 그 절감한 대신 공급은 얼마 더 부담해야 돼? 이걸 만들어야 되니까 증분원가 부담하고 그다음 기회비용도 부담하는 거야. 이해되시죠? 이 증분원가 부분이 공급의 최소 가격에 들어가 있는데 기업 전체 입장에서 보면 내부적으로 발생한 원가에 해당되는 거야. 그렇게까지 생각해 놓으시면 제일 정확하게 막구를 짜놓고 있는 거야. 자, 이제 이 문제 15-11번 상황은 설명드렸고, 여기 하나만 더. 아까 부분적으로 존재할 때 얘기가 있었죠? 여기에 외부 판매가 900개면 어때요? 외부 판매가 900개. 자, 외부에 900개를 팔고 있어. 나머지 조건은 똑같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자, 외부에 900개를 팔고 있으면 수요사업부는 외부에 사면 얼마 주고 사요? 450원 주고 사오는데 이거를 내부 대체한다면 450원 이하면 대체하겠죠? 공급사업부는 외부에 900개를 팔고 있으면 유휴가 몇 개 있는 거야? 100개 있는 거지? 그러면 유휴가 있는 100개는 얼마 이상이면 되는 거야? 증분원가 300원에 기회비용 없으니까 300원 이상 받으면 되고, 유휴가 부족한 100개는
중분원가 300원에 기회비용이 얼마 있어요? 외부 판매하면 200원 남으니까 500원 이상은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대체가격, 최소 대체가격이 두 개야. 최소 대체가격이 두 개란 뜻은 실제 거래하는 가격이 두 개라는 거야. 수락할 수 있는 구간이 두 개라는 거야. 유유가 있을 때 수락할 수 있는 구간과 유유가 없을 때 수락할 수 있는 구간이 다르다. 그 뜻이야. 실제 거래하는 가격이 두 개라는 뜻이 아니라. 수요사업부는 얼마 이상 안 줘? 450원 이상 안 주죠. 공급은 유휴가 있으면 얼마 이상이면 돼? 노는 부분은 300원 이상만 받으면 되는 거지. 기업 전체 입장에서 보면 450원에 사오던 거를 300원에 만드는 거야. 딴 데 포기할 것도 없고. 그럼 얼마 이익 증가야? 150원 이익 증가죠. 기업 전체 입장에서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되는 거지. 얘는 노는 100개는, 안 노는 100개는 증분원가에다 뭐도 부담해야 돼? 기회비용도 부담해야 되니까 500원 이상 받아내야 되는 거야. 어? 그러면 최소 대체가격이 두 개란 뜻이 실제 거래할 때 프라이스가 두 개란 뜻이 아니고, 이런 상태면 유유가 있는 부분은 양쪽 사업부가 동시에 수락할 수 있는 구간이 있죠. 300원 드리면 450원에 사오던 걸 안 사도 되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대체를 하고, 유유가 부족한 부분은 증분 손실이잖아. 이건 대체하지 않는 게 더 최적인 거지. 그럼 기업 전체 최적 의사결정은 몇 개만 대체하는 거야? 100개만 대체하는 거라고. 이거를 아까 그린 것처럼 그리면, 응? 공급은 지금 증분원가가 300원씩 있는 거예요. 공급의 증분원가는. 그 다음에 기회비용이, 응? 여기 증분원가의 기회비용 이렇게 적으면 여기 300원씩 있는 거고, 기회비용이 유휴가 있는 100개까지는 기회비용이 빵이고, 부족한 100개는 기회비용이 한 개당 200원씩 있는 거야. 맞아? 그래서 노는 건 얼마 이상만 받으면 돼? 300원 이상 받으면 되고, 그 다음에 안 노는 거는 500원 이상 받아야 되는 거지. 자, 근데 수요는 얼마 주고 사올 수 있어? 450원에 사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수요가 이거에 대해서 부담할 수 있는 최대가 450원인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요 노는 거는 300원 부담해서 450원 절감하니까 150원 이익이 커져. 기업 전체 입장에서. 그래서 기업 전체 이익으로 보면 노는 거는 이게 단위당 증분 이익이라고 하면 노는 거는 150원씩 이익 커져요. 안 노는 부분은 450원 외고 이익 가격 절감하느라고 500원 부담하잖아. 얼마씩 손해야? 50원씩 손해라고. 안 노는 100개는. 맞아요? 그럼 여러분이 의사결정한다면 수요사업부 입장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얘기하겠어? 최적은 어떻게 얘기하는 거야? 기업 전체 입장의 최적 의사결정은 노는 100개는 대체를 하고, 안 노는 100개는 대체를 하지 않는 게 최적 의사결정이지. 그때 이익 증가는 얼마일까? 여기서 찾을 수 있어. 노는 100개를 대체하면 이익이 얼마 커져? 150원씩 100개 15,000원 이익이 커지잖아. 안 노는 100개를 대체하면 하나당 50원씩 손해잖아. 그럼 여기 얼마 손해? 여기는 5,000원 손해지. 노는 100개만 대체하면 15,000원 이익이 커져. 안 노는 100개까지 하면 최종적으로 이익은 얼마만 늘어날까? 10,000원밖에 안 늘어나겠죠. 200개를 다 한다면. 응? 그러니까 최적은 뭐야? 노는 100개만 대체하는 게 최적이라고. 그래서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분할해서 수락해야 되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 분할할 수 없다. 분할할 수 없다. 그러면 공급사업부 입장에서 최소
TP가 어떻게 되냐? 증분원가 300원에 100개를 외부 판매하는 거는 포기한다. 2만 원이 전체와 관련된 기회비용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요거를 100개로 나누면 400원 이상이면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저것처럼 그리면 증분원가는 한 단위에 300원씩 있는 거지 다. 그 다음에 기회비용은 100개까지는 기회비용 없고 그 다음 100개만 기회비용이 하나당 200원씩 있었던 거야. 근데 이게 분할할 수 없으면 요 부분 기회비용이 따로 100개분으로 판단될 수가 없고 전체 관련된 기회비용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지. 200개 전체를 하든가 말아야 되든가 하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2만 원의 기회비용이 이 전체 200개 관련된 기회비용이니까 얘를 평균화하면 한 개당은 얼마 되는 거야? 100원 되겠지, 100원. 응? 그러면 요거를 기업 전체 입장에서 표시하면 수요는 얼마 이상 안 준다? 450원 이상 안 준다. 공급은 200개 전체를 대체해야 된다면, 꼭 200개 전체를 대체한다고 했을 때는 얼마 이상 받으면 된다? 400원 이상 받으면 된다잖아, 평균하면. 그럼 이 경우에도 이익은 늘어나. 그러니까 전체를 대체한다고 했을 때도 대체는 하겠지. 한 개당 얼마씩 늘어나? 50원씩. 200개 하면 얼마일까? 만원. 이 만원이야, 이 만원. 전체 기준의 만원. 여기 만원 나오잖아요. 이 전체를 하면 만원이잖아. 근데 이 전체를 해서 만원 이익 늘어나는 것보다 뭐가 더 최적이야? 100개만 대체해서 15,000원 이익 증가시킨 게 더 최적이라고. 그러니까 특별히 제약이 없다. 최적 의사결정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 경영자는 어떻게 의사결정하겠어? 100개만 내부 대체를 해서 15,000원 버는 의사결정을 하겠지. 그래서 이렇게 적어놓고 하는 의사결정이 더 최적인 거야. 근데 이제 이 마지나락에, 요게 마지나락 기회비용을 찾은 거죠. 이렇게 마지나락의 기회비용을 찾아가는 게 낯설기 때문에 특별주문 이렇게 안 하잖아. 그래서 특별주문 이렇게 평균화한 기회비용으로 가는 방식으로 우리가 푼 거야. 근데 사실은 이거 실제 상황은 아니라고. 특별주문도 마찬가지야. 여러분이 수요사업부야. 여기 사가겠다고 온 애가 있어. 걔가 450원에 사가겠대. 응? 200개를 450원에 사가겠다고 얘기했어. 그럼 여러분이 이 파는 애면 하나 만드는데 300원 들어가고, 여기 노는 부분은 어차피 놀아. 그럼 100개야 450원 받으면 남으니까 해주겠지. 근데 여기는 딴 데 파는 거를 포기해야 돼. 200원 남는 걸 포기해야 돼. 그럼 여러분이 여기에 파는 쪽에 사업부 책임자라면, 파는 쪽에 사장이라면 특별주문 요청한 애한테 카운터 오퍼를 어떻게 오퍼하겠어? 100개만 사가라. 아니면 다 200원 주든가. 그렇게 배팅해보지 않겠어요? 이거를 200원에 팔던 걸 요걸 150원으로 낮추면서 포기하는 걸 안 하려고 하겠지. 요 부분은 원래는 고수량만 따로 뛴다면 손해니까. 지금 한 얘기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이게 더 실제 의사결정 상황이야. 근데 우리의 교과서적인 그 관련 원가 분석은 이게 까다롭다 보니까 미국 애들이 헷갈려 하니까는 그냥 럼썸으로 보고 있는 거라고. 근데 이렇게 마지나락에 검토하려면, 기회비용을 이렇게 검토하려면 한 단위당 검토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단위당 의사결정 구간을 찾은 거야. 이 가격으로 거래하겠다가 아니라 한 단위. 파는 쪽은 한 단위. 파는 쪽은 여유가 있는 건 300원 이상. 한 단위당 300원 이상이면. 부족한 건 500원 이상이면. 사는 쪽은 한 단위당 450원 이하면. 이게 뒤에 가면 이제 뭐 2차 가면 우리 제약 조건이 있는 경우 있었죠. 의사결정 문제에서 제약 조건 하나 있을 때 A, B, C 세 가지 만들면 후순위부터 이렇게 포기해 가잖아. 특별 주문할 때. 응? 그럼 제일 후순위가 시간당 기회비용이 제일 작을 거고, 그 다음에 그보다 좀 더 클 거고, 포기하는 게 뒤로 갈수록 기회비용이 큰 거를 포기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제약 조건하고 합쳐지면 기회비용 구간이 막 3개, 4개도 나올 수 있어. 왜냐면 여유가 있는 건 기회비용 빵, 마지막 후순위,
그 다음 무슨 이렇게 잘릴 수 있잖아. 근데 특별 주문이면 합쳐서 평균 기회비용을 찾는 거고, 대체 가격이면 마지널하게 각각 구간을 찾아가는 거야. 그래서 요까지는 논리를 좀 이해해 놓되 1차 문제면 분할할 수 없게 나올 거다. 근데 그게 최적은 아니다. 우리가 그냥 교과서적으로 미국 애들이 다행히 수학을 못하는 바람에 감사하게 그러고 끝난 거다. 응? 이걸 합리적 의사결정, 그 특별주문이 합리적 의사결정을 얘기할 수 있냐? 내가 보기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어. 합리적이지 않아. 응? 실제 상황이 아니야. 근데 이제 그렇게 우리가 풀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기업 전체 이익 효과를 찾을 때는 최소 대체액과 최대 대체액을 함께 표시해봐서 양쪽이 동시에 수락할 수 있는 구간이 있으면 기업 전체 입장에서 기회비용보다 내부 대체에서 얻는 이익 효과가 더 크다는 거야. 그래서 내부 대체가 일어나고 양쪽이 동시에 수락할 수 있는 구간이 없다면 기회비용이 더 큰 거야. 내부 대체를 통해서 이익 얻는 효과보다. 그래서 이건 대체하지 않는 게 최적이다. 근데 이제 만약에 유설비가 부분 존재한다면 기회비용은 최적 의사 결정할 때 마지널하게 검토하는 이런 방식으로 검토하는 게 최적인데, 노는 건 기회비용 없으니까 얼마 남나. 그 다음 팔던 건 200원 남으면 여기서 200원을 벌 수 있어야지, 맞지? 요 단위에서. 근데 분할할 수 없다면 이렇게 평균화해서 기회비용은 찾는 거다. 논리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조금 까다로운 얘기까지 설명을 드렸어. 자, 뒤에 문제로 나와 있는 거 그건 잠깐 쉬고 나서 풀 건데 한 문제만 같이 연습해보고 잠깐 쉬고 나서 문제 좀 풀겠습니다. 여기 20번 그거 먼저 한번 풀고 20번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 그 밑에 21번, 22번, 23번, 25번 이렇게 있는데 그거는 쉬고 나서 풀 테니까 여러분이 좀 고민해보고 22번 가지고 한번 문제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20번 가지고 20번은 지금 풀 거고 21, 22, 23, 25 이건 쉬고 나서 풀 거야. 응? 20번 보세요. A, B 두 가지 사업부가 있어. 어디가 공급이야? A가 공급, B가 수요입니다. A 사업부는 부품을 생산하고 B 사업부는 부품을 가공해서 완제품을 생산한다. A 사업부에 생산할 수 있는 부품의 수는 연간 10,000단위. A 사업부의 생산 능력을 준 거죠. 그 다음에 외부에 100원에 6,000개를 판매. 유설비가 얼마 있어요? 4,000개 유설비가 있다. 공급사업부는. 그 다음에 부품 한 개당 50원의 변동가 발생한다. 별다른 연기가 없다면 내부 대체 시에도 50원 발생하겠죠? 그 다음에 50원을 얼마 받고 팔았어? 100원 받고 팔았으니까 한 단위당 공원이익은 얼마씩 생겨? 50원씩 생기고 있죠? 이걸 고려할지 말지는 유설비에 따라 이제 다른데 내부 대체를 몇 개를 원하는지 봐야지. B 사업부는 몇 개를 원해? 4,000개를 대체하겠대요. 그럼 A 사업부 유생산 능력이 얼마 있었죠? 4,000개 있었으니까 유설비는 충분한 거지. 그러면 기회비용은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공급사업부 입장에서 변동원가가 50원 들어가고 100원 갖고 팔아서 50원 단위당 원이익이 남고 있었는데 유설비가 충분하기 때문에 기회비용은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럼 50원에 기회비용 없으니까 50원 이상 받아내면 이익이 커지겠죠? 그 다음에 수요사업부는 B사업부는 120원의 추가 원가를 지출해서 200원 받고 판다. 하나 가공해 팔면 얼마 남아? 80원 남는 거지. 지출한 원가 80원이고 그 다음 외부에서 얼마 주고 사와? 70원 주고 사와요. 내부 대체가 없었다면 수요사업부는 얼마 남기고 있었어? 10원 남기고 있었지. 이거 가공해서 팔면 80원 남는데 70원의 부품 사오니까 10원 지금 이익을 내고 있었던 거야. 그런 상태에서 내부 대체를 해준다면 얼마 이상 안 줘? 70원 이상 안 주는 거죠. 응? 외부 이익 가격은 70원이고 이거 가공해서 팔면 80원 남았잖아. 그러면 기존 상황은 70원에 사와서 80원 남는 짓을 해서 10원 이익을 남기고 있었을 거다. 그 상태에서 내부 대체를 한다면 딴 데서 사오는 거를 안 사오게 되는 거니까 70원 이상은 안 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수요는 얼마 이상 받으면 돼? 70원. 공급은 50원. 수요는 70원 이하로 사올 수 있는 거고 공급은 50원 이상은 받아내야 되는 거지. 그러면 기업 전체 이익은 얼마 커져? 20원 커지는 거죠. 이걸 기업 전체 입장에서 보면 얼마 주고 사오던 거를
70원 주고 사오던 거를 얼마에 만드는 거야? 50원에 만들어서 20원 절감한 거야. 근데 그걸 한다고 포기하는 건 없으니까 그대로 이익 증가 효과가 되는 거죠. 이거 목표 일성이 달성되는 대차익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 사이? 50원부터 70원 사이. 그래서 두 사업부가 동의할 수 있는 대차익의 범위는 50원부터 70원 사이다. 이렇게 되겠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판단을 해야 돼. 기업 전체 효과라서 수요사업부, 공급사업부 함께 놓고 이렇게 가격으로 표시해보고 이게 기업 전체 입장에서 무슨 의미인지 좀 이해까지 하면 제일 바람직하다. 응? 자, 그 밑에 21, 22, 23, 25 네 문제 풀 거니까 이거 되게 중요해요. 1차에는 지금 대체가격 여러분이 문제 보시면 대체가격 문제는 대체가격이라는 챕터 자체는 출제 빈도가 높은 챕터는 아니야. 종합예산처럼. 근데 이 안에 유형이 몇 개 없어. 공급사업부 최소 대체가격하고 기업 전체 이익효과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업 전체 이익효과 단일 주제로 보면 출제 빈도는 주제별 빈도는 되게 높은 주제야. 요거는 정확하게 풀 수 있어야 돼. 주제 파악하셔야 돼. 에? 아시겠죠? 그래서 꼭 풀어봐야 돼. 지금 요거 연습해보고 잠깐 쉬고 나서 요거 풀 수 있도록 연습할 거예요. 잠깐 쉬고 할게요.